오늘 강의 주제는요, 이제 제가 지금 벌써 1년 정도 됐더라고요. 이제 강의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세어보니까 제가 작년 11월에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마치 신의 영역인가? 저게 지금 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챗GPT라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게 막 대답이 막 주르륵 나오니까 그때는 그냥 그저 너무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진짜 신기하다. 너무 재밌다.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진짜 열정적으로 그 안에 좀 빠져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오만 가지 해외 코스며 전자책이며 제가 진짜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 공부해보고 들어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신기하다라는 느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뭘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계속 하다가 제가 지난 4월에 이제 유튜브 영상, 제가 어쨌든 크리에이터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부분, 그다음에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서 그런 주제로 특강을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신기하다라는 느낌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제 신기한 영역은 좀 이제 줄었고 정말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를 진짜로 어떻게 하면 잘 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이제 생산성의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인 내가 챗GPT나 생성 AI를 활용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 이렇게 좀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같은 거를 굉장히 공유하는 걸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굉장히 좀 괜찮은 프롬프트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 페이지를 공유를 해드리면 같이 보시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이 사이트는 AI 탑툴스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나오는 생성 AI 툴들을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쭉 이렇게 모아놔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툴들 중에 좀 이런 거 괜찮아요 하는 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몇 개를 또 해드릴 예정인데 그 툴들이 여기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3월달, 4월달 그때 강의를 했을 때는 이게 1000단위였고 뭐 2000, 3000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10,000개가 훌쩍 넘어갔어요. 예, 10,000개가 훌쩍 넘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성 A라고 하는 게 정말로 많아졌다. 정말로 많아졌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여기 매달려갖고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화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똑똑한 몇몇의 사람들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 좀 평범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가장 최저의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맥시마이즈해서 내 거를 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오늘 특강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목차는 챗GPT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내가 얘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아무래도 콘텐츠를 만드는 거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미지와 영상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 지금 어떻게까지 오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네 번째는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일하는 데 쓸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이 좋은 게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아마 오늘 특강 신청하신 분들 중에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올렸던 그 요즘 천재들은 이렇게 챗GPT를 씁니다. 이 영상을 많이들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상에 나오는 내용들은 챗GPT4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챗GPT4가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4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요거는 조금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지금 내가 생성 AI를 좀 활용해보고 있어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리튼 같은 걸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 아수겁이라고 에스컵이라고 이제 그 카카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거에서 그림도 그리고 뭐 검색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서 나도 AI와 친구야. 친하게 지내고 있어. 나도 잘 쓰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약간 챗GPT 3.5 버전이에요. 대부분.
대부분. 왜냐면 4는 되게 비싸거든요, 비용이. 그래서 기업들에서 그렇게 4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4는 굉장히 좀 다양하고 업그레이드되고 가장 최신의 기능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이게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챗GPT4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챗GPT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느낀 점인데 지금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기술은 이렇게 쭉 가는데 실제로 발전은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훅 오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여기인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우리가 막 상상으로는 막 그 유튜브 보면은 막 이걸로 막 10분 만에 돈 벌기 완전 자동화 해가지고 막 오토 챗 GPT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자극적으로 카피라이팅에 뽑고는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아직까지 기술이 거기까지는 안 왔어요. 거기까지는 안 와서 또 이거를 인지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기술이 생각해보니까 좀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오히려 관심이 줄어드는 그런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 이 기술이 얼만큼 빨리 발전하고 있느냐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영역으로 가면 더 이상 따라잡기 힘든 수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잡기 힘든 수준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제가 좀 예상을 감히 해보냐면 굉장히 AI를 개인이 사용하기 비싸지는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비싸질 거다.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챗GPT를 유료로 사용을 하면 그게 한 달에 20불이에요. 한 달에 20불에 부가세를 내면 22달러가 매달 결제가 되는데 이게 개인이 이렇게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픈 AI 같은 회사는 이 돈만 벌으면은 망해요.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근데 그거를 시스템을 막 돌리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유료 사용자를 늘리려고 이제 락인을 시키려고 좀 싸게 받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점 이게 비싸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뒤돌아보면 2023년, 2024년은 인간이 한 개인으로서 인공지능을 가장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적응을 해놓는 시기. 근데 이제 이 시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계속해서 돈을 냈고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은 조금 더 비싸지고 조금 더 비싸져도 그냥 계속 낼 것 같아요. 저는 40불, 50불 해도 그냥 낼 것 같은데 기술은 이만큼 와 있어요. 이만큼 와 있는데 이게 돈이 비싸져서 나는 저거는 내 영역이 아닌가 보다 하면은 이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던 어떤 그 무용계급에 위치한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기술이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와 이거 진짜 개쩝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속도가 빨라질 뿐이지 막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유튜브는 챗GPT가 나오기도 전에 유발 하라리가 AI와 직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직업이 가장 빨리 대체될 것인가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단순하게 하는 일들이 빨리 대체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일이 예전에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했던 일이더라고요. 여기 이제 요약한 내용. 요거는 이제 제가 AI를 시켜서 요약을 했죠. 요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대체하기 쉬워지는 거. 제가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는데 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거를 분석하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런 일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하는 거야 라고 여태까지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챗GPT가 엄청나게 잘합니다. 제일 잘해요. 그래서 어떤 패턴이 있고 패턴을 파악하는 일들을 제일 잘해서 그런 일들은
앞으로 조금 더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강을 들으시고 아 저런 게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단순하게 패턴을 분석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 이런 부분이 곧 대체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대체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반대로 내가 그 일을 진짜 잘 해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 10배 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패턴을 파악해서 비슷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콘텐츠를 이제 만드는데 콘텐츠를 잘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오셨겠죠. 그래서 콘텐츠 만드는 게 주업입니다. 그래서 지식 커뮤니티 더 소셜즈를 운영을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경력단절 여성이 되기 전에는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이제 갖고 왔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연구소 다닐 때 썼던 보고서예요. 이런 보고서들을 주로 썼었는데 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해서 패턴을 파악하고 또 글을 쓰고 그 글들을 요약해서 정부 보고서로 발행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연구소에 다녔으면 대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오늘 특강을 열심히 준비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예습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예습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 전에 AI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다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이게 특이하고 놀랍다고 느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생성 AI는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그거를 새롭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림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그림들을 패턴을 파악해서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뭔가 반고 후의 그림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쭉 입력을 해주면 걔네들을 샘플링해서 비슷한 패턴으로 그림을 또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것들은 그러니까 기존의 인공지능 우리가 작년에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으면 아 이거는 네모고 이거는 세모야 이 정도를 구분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거 네모가 있으면 세모가 있고 이거를 합쳐서 뭔가를 만들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생성 AI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챗GPT 시대에 들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의 텍스트와 이미지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영역에서보다 저같이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이걸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컨텐츠는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얘네가 굉장히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훨씬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틀면 또 이제 잘 안 될 것 같아서 틀진 않겠는데 지금 딱 보면은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신 분이죠. 탐 크루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딥페이크로 되어 있어요. 이런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이 없는 기술은 아니에요. 기존에도 있었어요. 기존에도 이런 기술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개개인이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싸졌다. 그리고 이 기술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게 틱톡에서 그 한참 작년쯤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를 쓰면 다른 예쁘장한 필터들은 이렇게 얼굴을 손으로 가리면 전부 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울룩불룩해지고 그 화장한 부분은 그 화장한 게 빨갛게 이제 뜨잖아요. 그렇게 뜨는데 저렇게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을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내가 막 고개를 흔든다거나 이제 그 손을 이렇게 댄다고 해서 그게 그 필터가 깨지지 않는데 그런 필터가 이미 틱톡 필터로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런 필터가 들어와 있어서 딥페이크 같은 기술이 이미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자본과 고급 인력들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었던 기술들이 그냥 틱톡 어플로도 가능한 세상.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이게 생성 AI가 굉장히 저렴해지면서 개개인들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 예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가 올해 나이가 40인데 그 90년대 굉장히 인터넷 붐이 불었었잖아요. 90년대 인터넷 붐이 불면서 그때 부자가 됐던 사람들은 컴퓨터를 해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 기술을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자가 됐죠. 부자가 됐고, 최근에 이제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면서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될때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자가 됐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를 생각을 해보면 카카오가 그냥 문자 보내고 은행이고 뭐 선물 보내주고 이런 건데 그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게 시초인 거잖아요. 문자를 저렴하게 공짜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부자가 된 거고, 그 배달의 민족도 생각을 해보면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던 전단지를 한데 모아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막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코딩을 할 수 있고 이런 웹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갖고 있지만 내가 그거를 할 줄 몰라요. 저 코딩을 할 줄 모르고 저 영어도 좀 짧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거 하면은 돈 벌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비즈니스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거를 적용하기가 어렵죠. 내가 그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그런 개개인인데, 이 AI 기술과 최근에 또 노코드 툴이라고 있어요. 그 코딩이 없이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니까 뭔가 엄청난 기술이 없어도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런 기술을 직접 쓸 수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이 있지만 여태까지는 너무 비싸고 고급 인력들만 쓸 수 있었던 그런 기술이 그냥 틱톡 어플만 있어도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예시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텐데, 아, 저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 그래, 저런 게 있어? 그러면은 저거를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오픈 마인드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2시간이 끝난 다음에 아, 그래, 나도 뭔가 코딩은 잘 못하지만 저런 걸 내가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기존의 AI와 최근의 AI를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 혹시 이제 브루라고 하는 편집 툴, 이제 제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린 영상 편집 툴이어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브루라고 하는 영상 편집 툴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말을 받아쓰기를 해요. 얘가 받아쓰기를 해서 이 음성 인식을 해서 그거를 받아쓰기에서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쓰는데, 제가 실제로 이걸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다 이걸 씁니다. 근데 그 인식률이라고 하죠. 음성을 인식하는 인식률이 뭐 제 기준에서는 한 85%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맞춤법도 안 맞고 뭐도 좀 안 맞는, 그냥 들리는 대로 받아 적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최근에 그 네이버에서 나온 클로바노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의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성 인식률이 한글 기준으로 봤을 때 95% 이상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요약도 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면서 적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예전에 이제 잠깐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연구소에 다닐 때 회의록 적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회의록을 많이 적었었는데, 한 번은 굉장히 좀 규모가 크고 중요한 회의여가지고 그 회의록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 전체를 다 적어야 되는 회의록 있죠. 그런 회의록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속기사분한테 그거를 맡겼어요. 맡겨가지고 이거를 전체 회의록을 작성해달라 이렇게 맡겼는데 그 속기사분은 이런 부루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냥 들리는 대로 적어요. 들리는 대로 적으니까 용어가 다 틀려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들리는 가나다라를 적는 게 과거의 기존의 AI였다면 최근의 AI들은 점점 똑똑해져가지고 안자영 연구원 정도 수준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 용어가 여기 이제 뭔가 애매하게 들렸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했겠구나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유추해가면서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받아 적는 그런 기능들이 최신 AI들에는 들어가 있다. 그래서 생성 AI와 분별만 하는 AI는 약간 좀 그런 차이가 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적느냐, 이해를 못하고 적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영상 편집 관련해서 오퍼스 클립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국내에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는데 외국 애들은 이거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긴 영상을 여기다 넣으면 음성 인식을 쭉 해서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하이라이트인지를 찾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자막 들어가는 거는 원래는 뭐 다 되는 거니까 특이할 게 없는데 어떤 구간이 하이라이트인지 지금 얘가 여기가 후킹이고 어디가 재밌는 부분인지를 찾는 중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사람 인식해서 이렇게 잘라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이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얘가 내용을 이해해서 하이라이트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이 내용을 전체 다 이해하고 다 보고 나서 영상을 짧게 만드는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성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이 기존에 하나하나 영상을 보면서 번역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냥 내용을 다 이해하고 얘가 하이라이트를 찾아주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어디서 그 타임지에서 올렸길래 한번 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휴먼 퍼포먼스가 100% 여기 이렇게 있으면 지금 얘네들 이런 기술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좀 낮았다가 지금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 거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많이 넘어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쭉 올라갈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래프 기울기가 꺾였죠. 얘네들이 얼마나 이제 그 트레이닝 하는데 얼만큼 뭐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 필요한 데이터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지금 많이 관심이 적어진 그런 상황이겠지만 AI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진짜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기업들은 전부 다 AI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애플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또 자기네들 그 인공지능 만들고 있고 국내에서도 네이버가 만들고 있고요. 그 카카오에서도 만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카카오가 요즘에 주가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기술이 아직 좀 덜 돼서 그런 건지 원래 올해 카카오에서도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나중에 국력의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다 해외 거를 쓰면 얘네들한테 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한국에서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쨌든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AI 모델들이 성장세가 관심은 줄어들고 있는데 성장세는 훨씬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점점 빨라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이 속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뭐 컨텐츠든 특강이든 이런 식으로 계속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챗GPT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챗GPT 말고 되게 다른 툴들도 많아요. 뭐 바드도 있고 구글 바드도 있고 빙챗도 있고 뭐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라고 하는 입력을 쓰는 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챗GPT를 잘 배워두시면
다른 것들을 쓸 때도 굉장히 유용하시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쓰실 때 어떤 식으로 쓰시면 좋은지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자세하게 말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써라.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뭉뚱그려서 그냥 뭐 내가 조회수 잘 나오는 SNS 컨텐츠 20개 뽑아줘 이렇게 하면은 너무 뭉뚱그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죠. 그거를 얘한테 시키고 싶으면 내가 하는 일을 매뉴얼화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얘한테 시키려면 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매뉴얼화해서 걔한테 자료로 던져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고요. 또 이거는 이제 유명하죠. 액트 에즈라고 하는 뭐뭐처럼 행동해줘 뭐 이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처럼 행동해줘 이렇게 하면은 좋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좋은 게 유명한 사람들, 뭐 반부마마라고 하면 안 되겠죠.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거기다가 액트 에즈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미 유명한 책들, 특히 국내 책들은 얘네가 학습이 잘 안 돼 있는데 해외 베스트셀러들은 이미 다 학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해외 베스트셀러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좋고, 그리고 그 업계에서 쓰는 전문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마케팅 업계라면은 마케팅 업계에서 쓰는 전문 용어가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HR 업계라면은 그쪽 업계에서 쓰는 특정한 전문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얘가 다 알아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심플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또 영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할 때 프롬프트진이라고 하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내가 한국말로 물어봐도 걔가 번역을 중간에 해서 영어로 물어와주고 그 다음에 영어로 대답을 받은 걸 나한테 한국말로 보여줘요. 그래서 영어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프롬프트 지니를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채팅을 여기 이제 하실 때 그 챗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챗 GPT는 이제 대화형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대화를 할 때 한 챗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가 약간 정신이 나가요. 약간 꼬입니다. 그래서 꼬이기 때문에 한 채당 주제를 하나씩만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할 때 뭐 마케팅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여기서 얘기하고, 코딩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여기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주제별로 하나씩 채팅을 던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은 보완이 됐지만 기본적인 툴 자체는 2021년 자료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검색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약간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를 보완하는 뭐 다양한 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한계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의 문제가 있어서 기업에서는 조금 활용을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애저라고 하는 그런 그 기업에서 쓸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안 문제가 없이 그 안에서만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챗GPT를 사용할 수 있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작정 못 쓰게 한다 이런 느낌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쓸 수 있다. 보안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막으면 되죠. 그런 것들이 다 돈 주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내용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얘가 뻥을 되게 잘 쳐요. 뻥을 되게 잘 쳐서 생성 AI잖아요. 그래서 얘는 뭔가를 계속 생성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얘가 뻥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검색 툴처럼 사용하는 거는 좀 반대고요. 반대로 내가 이미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료를 입력해 주는 게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밍이라고 해서 이거는 점화한다, 불을 붙이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질문을 할 때 너 이거에 대해서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 한마디로도 굉장히 검색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너 이거 알아? 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대한 최종 검증은 결국에는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검색을 해가면서 글을 쓰시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다. 그래서 이미 있는 자료들을 넣어서 분석을 한다거나,
얘가 실제로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해도 가끔씩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면 예시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예시를 넣어서 활용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좋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릴 테지만 아까 10,000개가 넘는 AI 서비스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자체 기능들은 아니고 걔네들은 전부 다 이제 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잘 된 그런 서비스들이에요. 그래서 다 챗GPT를 쓰기는 쓰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엔지니어링을 잘해서 어떤 특정 분야의 정보들을 이미 많이 입력해준 그런 서비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얘네들이 다 돈을 냅니다. 49달러, 40달러 이런 식으로 계속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뭐 항상 이거를 업으로 계속 쓴다면 뭐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조금만 배워가지고 프롬프트를 잘 쓸 수만 있게 되면 저 돈을 쓰지 않고도 그냥 챗GPT만 쓰면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런 것들을 다 결제할 수는 없다. 우리가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챗GPT를 오히려 더 열심히 배워서 써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AI PRM이라고 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좀 잘 쓸 수 있는 그런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렇게 위에 프롬프트 잘 쓰는 노하우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요렇게만 말하면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하미플 에릭이라고 하시는 분이 소개를 해주신 영상이어가지고 보게 됐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프렌즈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조만장자들이에요. 전부 다 엄청난 그 똑똑한 부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웨비나 같은 걸 하면서 나 요새 챗GPT 이렇게 쓰고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좀 길긴 한데 요거의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챗GPT로 이런 블로그 글을 작성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한국어로 한번 제가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sak스라고 하는 분이 이거는 전부 다 챗GPT를 활용해서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AI 스타트업을 위한 글을 블로그 포스팅을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 글들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이게 작성이 됐냐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표도 있고 뭐 글도 있고 막 굉장히 이게 퀄리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됐는지 우리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영상에 보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가 사실 궁금해. 어떻게 해야 저 정도 퀄리티의 글을 내가 블로그로 뽑을 수 있지? 라는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면 요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번역은 얘는 그 노션 AI로 번역을 했고 얘는 그 영상 속에 있는 이미지를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텍스트를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롬프트를 잠깐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에 지그손이라고 하는 기술 스타트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프레이밍이에요. 너 그거 알고 있니? 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나는 지그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분석할 건데 뭐 이거 분석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너 이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니? 그러면서 이 회사는 이런 회사야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고 이거에 대해서 요약을 해줘 라고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맞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회사야.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줘야 정확하게 프레이밍이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이거 지그손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정확하게 프레이밍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요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맞아.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AI가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고맙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행동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얘가 지그손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 물어봤는데 이렇게 쭉 알려줬어요. 근데 그거 맞다 야. 근데 이거 해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더 강화가 돼요. 이게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구나라고 해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잘했어, 고마워, 이런 식으로 추임새를 넣어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저도 이제 하다가 결과물이 방향성이 맞으면 그래 맞아, 이거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결과물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쭉 하고 여기도 보면 중간에 훌륭한 답변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물어봐요.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질문을 하고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 우리는 이제 마치 챗GPT로 블로그 글을 쓰면 그 프롬프트 하나를 탁 넣어가지고 그냥 그것만 쫙 넣으면은 짠 하고 글이 될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있어요. 그런 자동화의 환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결과물을 보고 계속해서 다시 물어보고 또 다시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다시 써줄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자동화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물을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여서.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은 프롬프트를 사봤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뭐 누가 뭐 이거 판대 이런 거에 너무 혹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이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래 나도 저렇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프롬프트를 잘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계속해서 물어본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하고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여기에 또 이거를 표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데 표도 좀 자세하게 얘기하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어떻게, 두 번째는 어떻게, 세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금 인상적이에요. 이미 결과가 다 나왔어요. 결과가 다 나왔고 나는 만족했어. 근데 너 혹시 추가적인 거가 뭐 있니? 라고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여기도 보면 새로운 버전을 해주세요. 뭐 또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여기 있네요. 이 블로그에 대한 안 보이시겠다. 이 블로그에 대한 다른 제안이 있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이미 결과가 다 나왔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의 생각은 어떠냐고 계속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점점 더 타겟을 좁혀가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내요. 그래서 한 번 결과물이 나와서 그냥 끝내시지 마시고 더 좋은 결과물을 내달라고 다른 생각이 있니? 다른 제안이 있니? 라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러면 더 결과물이 좋게 나온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블로그 포스트로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고 나는 제목은 이렇게 할 건데 뭐 블로그 포스팅은 시작은 이렇게 해주고 중간은 이렇게 해주고 굉장히 디테일하죠. 굉장히 자기가 원래는 블로그 글을 쓰면서 해야 됐던 일들을 매뉴얼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화해서 굉장히 똑똑한 애한테 야 이것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시면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제안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조금 포인트다라고 가져갈 수 있고 여기 보면 그걸 바탕으로 글을 써주세요 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구글 SEO에 맞춰서 글을 써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또 구글 SEO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SEO에 맞춰서 써주세요 하지 말고 먼저 물어봐요. 너 구글 SEO에 대해 알고 있니? 라고 프레이밍을 한번 하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쓴 글들을 구글 SEO 맞게 잘 작성해줘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더 잘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의 흐름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지 요 글을 보시면서 한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내용은 제가 유료 코스 진행할 때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거를 굳이 돈 내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세이브 하실 수 있으실 거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어떻게 저 똑똑한 부자 아저씨는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거를 좀 체화시켜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글을 쓰실 수 있다. 그리고 뭐
프롬프트 하나로 완성하는 자동화 블로그 글쓰기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셔라. 그런 거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다. 왜냐면 결과물이 그냥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결과물을 보면서 피드백을 해가면서 작성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프롬프트를 우리는 잘 쓰면 좋아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아끼실 수도 있고 앞으로 남들에 비해서 훨씬 앞서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프롬프트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외국어를 배우는 느낌? 영어를 배우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프롬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잘 쓰는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됐어요. 고민을 해서 내가 잘 물어보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계속 쓰다 보면 저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이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마치 외국어를 우리가 잘 배워놓으면 처음에는 떠듬떠듬 계속 머리를 생각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프롬프트를 배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좀 꾸준하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요 내용들을 한번 잘 읽어보면서 어떤 흐름으로 진행을 하는지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생각이 들고요. 프롬프트 공부하기 좋은 곳들이 이제 커뮤니티들에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커뮤니티는 요게 오픈 AI에서 진행하는 커뮤니티인데 얘는 그 약간 자리가 꽉 차가지고 튕길 가능성이 있는데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들어가 보시고 자리가 비일 때마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 국내에는 이제 챗GPT 커뮤니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또 나 이거 해봤어요 하면서 이제 좀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한 번쯤 들어가서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그 챗GPT를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것 중에 얘를 막 검색창처럼 쓰는 거는 저는 좀 반대인데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입력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한국 법률 막 이런 걸 내가 하고 싶어. 그럼 법률 서비스 같은 걸 하고 싶으면 국내 법을 얘가 아직 잘 몰라요. 한국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한국 민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 민법을 얘한테 입력을 해줘요. 입력을 다 해서 학습을 시키면 그 채팅창 안에서는 변호사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은 변호사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미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롱 프롬프트 되게 길잖아요. 근데 이제 챗GPT는 한 번에 쓸 수 있는 텍스트 양이 몇 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입력이. 그래서 너무 많으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요 사이트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긴 글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얘가 이거를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15,000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잘라줘요. 길이를 적당하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챗GPT한테 뭐만 입력하면 막 수다를 막 떨잖아요. 이건 어쩌고 저쩌고 막 요약하는데 여기서 입력하면 가만히 조용히 있으라는 메시지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입력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력할 게 많으면 얘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쪼개서 입력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그 챗을 내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좋은데요. 지금까지 이제 좀 말씀드렸던 얘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챗GPT는 몇 가지 한계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환각이라고 이제 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뻥을 잘 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검색 그 자체보다는 여기서 뭐 오늘의 삼성전자 주가는 얼마야? 이런 걸 물어보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안 되고 조금 얘는 챗GPT랑 빙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구글바드랑 좀 비교를 해보면, 구글바드는 조금 더 학술적인 내용으로 결과가 나오고, 챗GPT는 조금 더 예술가처럼 나와요. 조금 더 마케터에 가까운, 그래서 마케터들이 챗GPT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좀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정도를 또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검색보다는 아이디어 위주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그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사용할 때가 가장 좀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고요. 그냥 내가 단순히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빙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나 구글 바드, 네이버 그 큐를 좀 사용하시면 뭐 훨씬 낫죠. 그런 것들이 더 쉽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빙이 최근에 그 모바일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하듯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챗GPT도 모바일 버전이 있습니다. 예, 모바일 버전으로 쓰시도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저는 그 뭐 채널명 같은 거, 네이밍 같은 거 할 때 아이디어 좀 내봐라 뭐 이런 거 할 때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입력할 텍스트가 너무 많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써가면서 계속해서 계속 입력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만약에 대한민국 민법을 여기다 입력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양이 많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내 데이터를 입력하면 참 좋은데 입력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쓰시면 좋냐면, 챗 PDF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예전 강의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 소개를 안 드릴 건데, 챗 PDF라고 해서 PDF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걔 PDF를 읽습니다. 근데 그거를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이거는 빙이에요. 빙인데 제가 이제 저희가 썼던 전자책을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PDF로 돼 있는 애를. 그렇게 넣으면 빙에서 이 챗 PDF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도 이 빙을 쓸 수 있어요. 그 빙처럼 쓸 수 있어요. 막 질문해줘, 요약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서 요약 작성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협찬받는 인스타그램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이트는 어떤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은 뭐가 좋아요 하고 지금 요약을 이렇게 금방 해줬잖아요. 그래서 빙을 쓰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챗 PDF가 만약에 유료화를 해요, 어느 날.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냥 빙 챗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또 밑에서 소개를 하나 해드릴 건데, 벨루가라고 하는 국내 툴이 있는데 굉장히 신기한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 챗GPT4에서 그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PDF랑 이미지랑 엑셀 파일 같은 게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PDF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 걔한테 그냥 업로드를 해서 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빙챗에다가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벨루가라고 하는 그런 툴이 또 있다. 요거는 좀 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챗GPT4에서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시스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양이 많으면 요렇게 쓰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기능이 있고, 요게 그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시스 기능입니다. 요거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굉장히 미국의 젊은 억만장자가 이제 영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유튜브 영상도 전부 다 텍스트 파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그 만약에 못 하시면 예전 예전 영상을 보시면 그 특강에 이렇게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라서 너무 중복이어서 지금 소개를 안 드리는데, 이렇게 만약에 텍스트 파일로 있는 내용을 넣어요. 그냥 그 챗GPT한테 이렇게 입력이 돼요. 지금은 이게 입력이 되는 식으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은 미국 억만장자가 이런 수익화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주요 내용 좀 요약해줘.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하나 텍스트를 입력한 게 아닌데 그냥 텍스트 파일을 그냥 업로드만 했죠. 업로드만 한 다음에 얘가 문서 내용을 확인해요. 파일 내용을 확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엑셀 파일도 업로드 할 수 있고 그림 파일도 업로드가 돼요. 이미지도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요런 기능이 챗GPT4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료 버전에서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지금 엄청나게 업데이트가 됐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한계점으로 기존에 있었던 이 챗GPT의 한계가 뭐 실시간 데이터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돼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이 지금은 거의 다 뭐 해결이 됐죠. 그리고 이제 빙도 챗GPT 안으로 플러그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검색을 하면 돼요. 그냥 검색을 하면 실시간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이런 거는 확실히 구글 바드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구글 바드가 요번에 업데이트가 확 되면서 그 유튜브랑 뭐 걔네 항공이랑 이런 것들이 그 안으로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구글 익스텐션도 한번 기회가 되보면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관련 이제 챕터 3이에요. 챕터 3이어서 이미지 관련된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데 이미지 관련해서 얘네가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얘는 미드전이고 얘는 달리 3고 얘는 지금 그 어크로벳인 것 같아요. 그 파이어플라이 그쪽인 것 같은데 원래는 그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3대장인데 지금 얘는 다른 거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똑같은 프롬프트로 만든 거예요. 똑같은 프롬프트로 해서 이제 이미지를 뽑은 건데 확실히 이제 어떤 그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림 풍이 조금씩 다른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자연스러운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이 어도비가 제일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고 달리3가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달리3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저를 트라우마에 빠지게 했었어요. 트라우마가 맞나? 예, 트라우마에 빠지게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달리3에서 처음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해 봤는데 얼굴이 막 괴물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너무 막 꿈에 나올까 봐 무섭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무섭네. 내가 달리에는 절대 들어오지 말아야지. 그땐 달리 2였거든요. 달리 2는 들어오지 말아야지. 그래서 미드저니를 저는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미드저니 썼는데 요번에 달리 3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굉장히 이미지가 자연스러워진 거를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다. 많이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미드저니는 약간 그림풍이에요. 그림을 잘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이고 가장 실사랑 비슷한 거는 어도비가 조금 더 실사랑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좀 많이 발달했다. 이런 느낌이고 또 달리3가 요번에 굉장히 좋은데 달리3에서 조금 좋은 점이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얘한테 이걸 로고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럴듯한 로고를 금방 만들어 줍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실제로 챗GPT한테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 만드는 거든 그 로고 같은 그림 이미지를 새로 만드는 거든 뭔가 보여주고 걔한테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리3가 요번에 엄청나게 업데이트가 됐고 달리3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가요. 원래는 얘네 미드전이나 이런 애들이 텍스트를 잘 못 썼어요. 그리고 막 이상한 막 기괴한 글씨를 썼었는데 지금 글씨를 인식해서 스펠링이 거의 틀리지 않게 이렇게 잘 썼죠. 그래서 달리3의 요새 최대 장점으로 사람들이 꼽는 거는 이렇게 텍스트 기능을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해서 로고 같은 거를 자기가 스케치한 거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그림이 놀라웠는데 조금 한번 크게 잠깐 보여드리면 용인데 이거 달리3를 이렇게 그렸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뭐 한자처럼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글자는 아닐 거예요. 정확한 글자는 아닌데 마치 어떤 도감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뽑힌 거예요. 달리3로.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도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달리3가 굉장히 업데이트가 됐다. 제가 아직 많이 못 써봤거든요. 달리3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 있게 달리3 관련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정리해 놓은 그 사이트가 있어서 좀 링크를 드렸는데 링크를 여기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3를 보면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게 여기도 보면 코믹북을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제 히어로물이 나오는 이런 코믹북을 그냥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비 포스터를 만들어줘 해서 여기 이제 이그젬플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한번 해보실 수 있게. 그래서 굉장히 그럴듯하죠. 공포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글씨도 보면은 영화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스펠링은 조금 틀리긴 했어요. 얘도 그렇고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텍스트가 좀 인식이 되는 게 달리3다. 요런 좀 차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북커버를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굉장히 괜찮지 않나요? 요런 북커버들이. 그래서 이제 뭐 맨해튼에서 만나는 뭐 잘못된 연인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글씨가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얘네들이 글씨를 잘 못 만들었었는데 달리3의 장점이 이런 부분에 있다. 그리고 이제
앨범 커버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로고 디자인, 저 로고 디자인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로고 디자인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인포그래픽 요거는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인터넷의 혁명에 대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건지 저도 아직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패션 디자인 이런 것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진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키치한 이런 이미지들도 만들고 이렇게 건축물 디자인도 정말 3D인 것처럼 어디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짜로 이제 이런 거 홈페이지에다가 넣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고 포스터도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뭐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작업을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포토샵만 조금 할 수 있으면 이런 데서 조금만 바꾸면 바로 쓸 수 있는 어떤 저작권 프리의 그런 이미지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장점이다. 그리고 매거진 커버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 조금 웃겨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복근이 이렇게 있는데 티셔츠가 이렇게 위에 입었어. 근데 여기 복근이 이렇게 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로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3D 모델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거가 이제 사실 부업용으로 많이 이제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서 동화책을 한번 써보자. 뭐 이런 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카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카드나 이제 컬러링북 이런 것들 굉장히 귀엽죠. 이렇게 귀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달리 3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달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잘 안 써봤는데 이걸로 한번 이제 써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툴은 이제 미드저니였어요. 미드저니를 쓰는데 미드저니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그림체가 아름다워요. 예, 그림체가 아름답고 지금은 5 버전인데 지금 여기도 비교를 해놨지만 똑같은 프롬프트를 4로 했을 때 그리고 5로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그림체가 조금 더 아름다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미드저니로 그림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그래요. 미드저니도 원래 있던 툴이에요. 원래 챗GPT가 나오기 전에도 있던 툴이었는데 약간 이런 프롬프트를 쓰는 요 방식을 어떤 규칙이 있어요. 일종의 코딩을 하듯이 어떤 규칙이 있어서 약간 무지몽매한 상태에서는 미드저니를 쓰기가 어렵거든요. 좀 어려운데 챗GPT한테 물어보면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굉장히 잘 뽑아줘요. 이미 그 규칙과 패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AI PRM 같은 걸 쓰면 굉장히 잘 알려주기 때문에 미드저니를 그전에는 한참 배워야지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냥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활발하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 이미지 3대장이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인데 얘는 뭐가 좋냐면 스테이블 디퓨전은 본인 PC에서 돌리는 거예요. 본인 PC 아니면 구글 콜앱으로 돌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도를 훨씬 높일 수 있어요. 미드저니는 걔네 서버에서 돌리는 거라서 내가 돈을 내고 쓰기도 하지만 뭔가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 한계가 있지만 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고 이게 오픈 소스예요. 오픈 소스는 뭐가 좋냐면 전 세계에 사람들이 여기 매달려 갖고 소스를 만들어요.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퀄리티가 날이 갈수록 좋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성장의 속도가 빠르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질문에 보시면 예시를 보여주신 링크는 어디서 찾아요? 이거는 나중에 노션 링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따로 이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법 제가 엔딩에 끝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메일로도 한번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세 가지는 이미지 툴이에요. 요 이미지 툴이 있고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그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가 있는 거고 걔네가 이제 굉장히 좀 막 규모를 키우고 있죠. 그쪽도 이제 좋은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툴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면 재밌는 게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캡컷인데요. 캡컷을
아마 제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캡컷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강의도 따로 하고. 그런데 이 캡컷을 플러그인으로 그 챗GPT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4에서 쓸 수가 있고요. 아까 질문에서 4와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차이가 있냐고 했는데 저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챗GPT를 지금 잘 활용하려면 유료 버전 결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 결제하신다고 제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결제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그인도 4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인데 굉장히 좀 심플하게 물어봤어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만 썼습니다. 50대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그 캡컷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이제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은 퀄리티는 사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는 느낌이 오시죠? 퀄리티가 그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뭐 지금 당장 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조회수를 뽑아서 막 돈을 벌 수 있어요라고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이제 편집 이게 편집이 되어 있고 텍스트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캡컷을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으신 분들은 요 내용을 조금 재편집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또 제가 예습 링크에서 픽토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캡컷에서 지금 당장 바로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아직까지 기술이 엄청나진 않지만 조만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캡컷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그냥 이렇게 딱 문장만 딱 썼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영상 관련해서 빠질 수 없는 게 런웨이라고 하는 툴이 있죠. 런웨이가 이제 2가 나왔는데 이 런웨이는 1이 나왔을 때는 조금 신기하긴 한데 좀 애매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퀄리티가 올라간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서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이 런웨이가 하는 거는 일종의 CG죠. 지금 요 영상을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일종의 CG를 하는 건데 CG라고 하는 기술은 원래 있는 기술이에요. 그죠? 원래 방송국에서 늘 쓰고 있고 다 이미 전문가들은 쓰고 있는데 그 CG 기술을 잘 쓰지 못하는 개개인들은 이 CG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이 런웨이라는 툴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게 됐고 1과 2가 지금 나온 지 한 1년이 채 안 됐을 것 같은데 느낌상 이게 그 다음 버전 정도 나왔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 봐줄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뭐 런웨이를 결제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3 정도 나오면 이 정도면은 내가 CG를 배우지 않고도 CG를 하는 효과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 결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이 상당 부분 자동화됐는데 아마 이거는 100만 뷰 좀 넘은 영상이어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어도비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쓰는데 프리미어 프로에서 영상을 만약에 유튜브 영상이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전체 찍는 A, B를 다 같이 찍는 카메라가 이렇게 3대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편집할 때 실제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편집을 해보면 그냥 나 혼자 얘기하는 거랑 2명이서 얘기하는 거여서 카메라가 3대 되면 편집의 압박은 한 9배 되는 것 같아요. 더블이 되는 게 아니라 훨씬 이제 심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게 자동 프로그램으로 한 번에 몇 초 만에 끝나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원리는 심플합니다. A가 말하고 있을 때는 A 마이크가 제일 크게 들릴 테니까 얘 소리가 제일 클 때는 A를 찍고 B가 말할 때는 B가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릴 테니까 B를 영상을 선택하고 둘이 같이 말하거나 아니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때는 A, B가 같이 나오는 영상을 선택하고 해서 선택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이 여태까지 했어야만 됐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손쉽게 순식간에 괜찮은 퀄리티로 나와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구독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위한 프로그램을 또 따로 구독을 해야 되는데 돈을 조금 내긴 하지만 편집자 한 명 생기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좋은 기술이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내가 유튜브 편집을 하는데 아주 좀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동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픽토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까 저희가 캡컷 요 영상에서 봤던 거랑 비슷해요. 근데 픽토리가 훨씬 퀄리티가 있게 나옵니다. 지금보다는 요 캡컷보다는.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픽토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요거는 제가 따로 무료 특강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메일에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링크를. 그래서 요 부분은 궁금하시면 한번 보셔서 영상을 좀 제작하고 싶다. 근데 영어로 된 영상 제작하시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아까처럼 이렇게 뒤에 백 이미지가 깔리고 자막 뜨고 말하는 그런 영상 만들기 굉장히 좋은 툴이어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챕터 4 직장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약간 영상 쪽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였는데 직장에서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요 전에 제가 좀 약간 브레인스토밍의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나 좀 드려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혹시 AI 아이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요런 아이돌이 요새 되게 인기가 많대요. AI 아이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남편이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환기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그 MBC에서 어떤 그 사내 그 벤처 프로그램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시작이 된 프로그램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션 캡처 기능을 가지고 있었대요. 모션 캡처.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걸 이제 뭐 센서 같은 거 달아서 똑같이 AI 아바타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 영상은 거의 다 보셨을 텐데 그 죽은 아이를 만나는 엄마의 영상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영상에 나오는 기술이 요런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션 캡처 기능.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팀이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한번 비즈니스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내 벤처를 시작한 거라고 해요. 사내 벤처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기술이죠. 기술이에요. 그 모션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기술인데 1년 동안은 계속 수익이 안 났대요. 그 기술만 가지고는. 왜냐면은 기술을 가지고는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조금 확장해서 AI 아이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연습생을 오래 하고 경력이 있는 데뷔도 했지만 망한 아이돌들 있잖아요. 망한 아이돌. 망한 아이돌인데 이제 그 친구들이 춤을 잘 추니까 그 친구들이랑 이제 합작을 해서 너네는 춤을 추고 화면에서는 AI가 보일 거야. 이런 식의 AI 아이돌을 만들겠다는 컨텐츠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원래 있었고 그 기술을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엄청난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얘네가 무슨 돈을 벌어 했는데 무슨 여기 보면 음악 중심에도 출연하고 포카 앨범도 판매하고 뭐 누적 투자금이 44억이고 무슨 굿즈가 몇십억씩 팔린대요. 그래갖고 얘네 지금 라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AI 뒤에 사람이 있고 뭐 그랬고 뭐 보장된 도덕성 뉴스에 사회면에 나올 일이 없다 이러면서 은근히 이 버추얼 아이돌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술과 돈을 버는 비즈니스는 조금 다른데 지금 제가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던 거의 큰 관점은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저렴해요. 앞으로 굉장히 저렴해져요. 뭐 한 달에 비싸야 뭐 100불, 200불 하는 그 정도의 가격으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쓸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고 앞으로 점점 이런 기술들은 점점 발전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아이디어만 내면 돼요. 아, 모션 캡처 기능이 있어? 모션 캡처 기술을 내가 뭐 한 달에 20불만 내면 쓸 수 있는 세상이 됐어? 그러면 이 모션 캡처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로 해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모션 캡처 기능은 있었지만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이거를 AI 아이돌을 만들면서부터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런 기술들이 있대.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직장에서 생산성 높이는 AI 활용법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챗 PDF 요거 이제 PDF 그냥 넣으면 알아서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연구원분들 특강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 기능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도 옛날에 연구소 다닐 때 보면 하는 일이 계속 보고서를 읽는 거예요. 그 레퍼런스들을 찾아서 계속 읽는 건데 너무 양도 많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자꾸 헷갈리는데 얘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PDF 파일 이렇게 넣으면 질문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 채팅하듯이 질문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만약에 요 챗 PDF가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유료화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료화 될 거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그런 경우라면 빙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빙챗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빙을 사용해서 빙에서 바로 PDF를 이제 빙으로 PDF를 연 다음에 거기서 빙챗 기능을 활용하시면 그것도 PDF 요약 기능으로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좋냐면 내가 다 안 읽어도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 있지? 그러면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서 PDF 파일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입력하기도 좋고 질문해서 내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또 어느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은 그렇게 그런 거가 좋대요. 그 무슨 이제 보험 약관 같은 거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보험 약관 같은 거를 이제 PDF로 여기다 넣어서 이제 교육용으로 뭐 질의응답 같은 걸 해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용으로 쓸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응답하고 답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쉬운 기능이 챗 PDF와 빙챗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해외 쪽으로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 영어 이메일 작성하는 건데요. 요게 유료화가 됐어요. 원래 유료화가 아니어서 저도 이제 가끔 뭐 쓸 일 있으면 썼었는데 요게 유료화가 됐는데 그 지메일 같은데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을 요거 설치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 쓸 때 우리가 이메일은 그냥 되게 사실 전달하는 내용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뭐 누가 나한테 뭐 몇 월 며칠날 오라고 했어. 그러면은 거기 갈게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거기다가 안녕하십니까 뭐 귀사의 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들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답변을 줄 때 그래 내가 갈게 이렇게 쓸 순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얘가 엄청 잘 써줘요. 그래서 해외와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이메일 쓰는 것 때문에 좀 나 맨날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여기 원래 이메일이고 내가 여기다가 내일 가겠습니다. 뭐 오늘은 참석 못합니다. 뭐 이렇게 쓰면 얘가 알아서 구구절절 이제 내용을 써주는 그런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지메일에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에 스캔한 자료를 PDF로 만든 경우는 요약이 불가능하겠죠. 이거는 그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가 얘한테 읽혀져야 되는데 스캔을 한 경우에는 읽혀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냥 너무 이미지로 돼 있으면 그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얘가 텍스트로 읽느냐 안 읽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소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회의록을 그렇게 많이 맨날 작성을 했었어요. 회의록을 작성했었는데 회의록을 맨날 쓰는데 요새는 회의록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클로바노트 핸드폰에 깔아서 녹음하면 돼요. 녹음 이렇게 해가지고 녹음하면 얘가 알아서 텍스트를 쫙 해줍니다. 근데 쫙 해주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녹음해서 그냥 텍스트를 인식해가지고 바꿔주는 기능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약도 해줘요. 얘가 요약도 되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노션 AI에도 요약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클로바노트에서 된 텍스트를 노션에 갖고 와서 요약을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유료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예전에 혹시 제 릴스 중에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영상 편집할 때 자막 편집을 할 때 저는 그 부루라고 하는 편집 툴을 쓰거든요. 왜냐면은 걔는 그 편집이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을 인식하는 것도 인식하지만 편집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걔를 쓰는데 거기다가 정확한 텍스트를 입력해주면 훨씬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만든 깨졌네. 제가 만든 프롬프트인데 이건 다시 제가 수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롬프트인데 너는 자막 편집자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완전히 바꾸지 말고 그대로 쓰되 말자막으로 쓰되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교정해줘. 이렇게 한번 챗GPT한테 시켜요. 내가 인식한 말을 부루가 제가 부정확하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챗GPT한테 넣어서 맞춤법이랑 이런 거 다 수정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하는 중에 특정한 이제 자막으로 넣기는 좀 애매한데 내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잘못된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자막에서는 빼줘. 그러면은 알아서 빼줍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제된 텍스트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요약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쉬워지고 있고 그거를 챗GPT나 노션 AI 같은 거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연구소 다닐 때 진짜 회의록을 너무 많이 썼었는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제가 1차적으로 회의록을 쓰면 그거를 사무관이 다시 더 요약을 해요. 사무관이 2장짜리를 요약을 해. 그리고 나한테 다시 보내가지고 여기 데이터랑 뭐 잘못된 거 없는지 더블 체크를 해달라고 또 해요. 그러면 그거 회의록 하나 작성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낭비예요. 시간 낭비고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텍스트, 그 다음에 요약하는 거, 그리고 뭐 오탈자 있는 것까지 싹 다 잡아주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효율이 올라가서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그 챗GPT한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벨루가라고 하는 사이트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벨루가라고 하는 챗봇이에요. 챗봇을 만드는 건데 제가 예전에 그 지식 창업 관련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의를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 내용을 그때 클로바노트로 제가 녹음을 해왔었어요. 이거 나중에 전자책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근데 아직까지 귀찮아서 못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클로바노트로 들어가 있으면 그게 텍스트 파일로 되잖아요. 텍스트 파일로 돼가지고 그 텍스트 파일을 이 벨루가라고 하는 요 사이트에다가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냥 텍스트를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20만 자인가 글자가 되는데 제가 넣어보니까 3시간 정도 떠든 게 18만 자인가 약간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마지노선까지 이제 들어갔는데 그 정도 내용이 그냥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식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온라인 지식 창업에 대한 강의가 제가 한 거를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예시 질문이죠. 예시 질문이어서 얘가 저처럼 대답을 합니다. 왜냐면 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지식 창업에서 어떤 일이 어렵나요? 하면은 이런 일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사람을 찾아서 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 걸 팔지 어렵습니다. 플랫폼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답변을 해요. 예. 답변을 하는데 요 답변도 정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창의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면은 있는 얘기만 해라. 요렇게 좀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내가 한 거를 챗봇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강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거를 조금 거꾸로 하면은 학생분들인데 시험을 봐야 되면 교수님이 하는 말들을 전부 다 클로바노트에 저장해서 텍스트로 해서 여기다 박아놓고 이렇게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은 뭐라고 말하셨지? 이렇게 해서 거꾸로 물어봐도 될 것 같고 지식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했던 내용들 그리고 약간 조금 창작이 가미된 부분들이 살짝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해서 이렇게 챗봇처럼 만들 수 있고 요 서비스가 지금 약간 베타 느낌이 약간 있는 게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유튜브에서 그 봤을 때는 요거를 내 홈페이지에 챗봇처럼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좋죠. 왜냐면은 제가 했던 말들을 그냥 그대로 다 인식을 하고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마치 반부마마가 대답하듯이 제 얘기를 그냥 그대로 넣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약간 그 뭐지? 챗봇으로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잠깐 막혔어요. 잠깐 막혔는데 다시 오픈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글 국내 서비스예요. 국내 서비스여가지고 한글에도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좀 합니다. 그래서 챗봇을 나만의 챗봇을 텍스트 파일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나만의 글이 있으면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 또 번역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번역은 요 디벨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활용하는데 요거를 또 왜 쓰냐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구글을 쓰든 네이버 클로바를 쓰든
뭐 디벨이 좀 더 잘하긴 해요. 잘하긴 하는데 여기 보면 파일 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일 번역이 있어서 여기다가 그냥 PDF랑 요 PPT랑 요런 것도 여기다 그냥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파일이 그대로 번역돼서 나와요. 한국말로. 그래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그 파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이게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하기 어려운 애들 그런 것들은 여기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디벨은 저는 이제 얘가 번역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기로도 유명하지만 파일 번역이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업무 활용도가 높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만들기도 굉장히 가능해요. 그래서 요게 저는 요즘에 프레이머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제 가끔씩 쓰는데 요 사이트는 사실 그걸로 유명합니다. 그 토스가 이 사이트를 사용해서 토스 서비스 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쁘다. 이렇게 해서 저도 최근에 요거를 쓰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AI 기능이 있어요. AI 기능이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그 프롬프트는 그 일잘러 장PM님께서 유튜브에서 공유를 해주신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요 영상 밑에 있는 프롬프트를 제가 여기서 이제 가져온 거고 일잘러 장PM님이 만드신 거다. 그래서 이제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 프롬프트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여기다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제 어떤 섹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홈페이지를 제대로 이제 해본 적이 없어서 뭐 히어로 섹션 이런 용어를 몰랐어요. 근데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으면 이제 여기다가는 이거 넣어라. 뒤에는 뭐 CTA 섹션을 넣고 FAQ 섹션을 넣고 이런 순서대로 넣어라 하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프레이머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얘가 홈페이지를 괜찮게 만들어요. 완전히 이뻐. 막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 프레이머라고 하는 툴이 왜 좋냐면 얘가 그게 돼요. 그 디자인을 바꾸는 디자인 툴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요건데 안 눌러지냐? 네. 떴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더 소셜즈라고 하는 사이트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디자인 한번 뽑아본 건데 우리는 이제 그 SNS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수익화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이트야 하면서 더 소셜즈 사이트를 이제 AI한테 아까 그 프롬프트를 활용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이미지 넣고 요렇게 자리 넣고 이렇게 해서 요 자리 여기다 이미지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사인하세요. 그냥 FAQ 하고 밑에 이제 푸터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클릭하면 전부 다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레이머가 원래 기본적으로 디자인 툴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게 수정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되게 예뻐요. 예뻐가지고 저도 이거를 쓰는데 홈페이지 처음에 기본 틀을 잡기에는 AI를 사용하기에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찮았고 뭐 색깔 같은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려져 있나? 네, 제 얼굴에 좀 가려져 있는데 색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막 어떤 톤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샘플링 해가면서 보기에 굉장히 편리한 툴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디자인 툴로 활용을 했었는데 홈페이지를 AI로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걔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이미지 넣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기에 굉장히 편해진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요 장PM님이 공유해주신 요 프롬프트를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그럴싸한 사이트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또 우리가 많이 하는 일이 엑셀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는 엑셀을 진짜 잘합니다. 저는 진짜 엑셀 여왕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제가 국책연구소에서 그 경제 쪽 데이터를 모두 다 다루는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엑셀에 능한데요. 하지만 이제 구글 함수를 짜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필요한 함수가 있어갖고 그냥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나 이거 굉장히 텍스트가 많은데 이 중에서 이메일만 좀 뽑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하고 사용 방법까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용 방법까지 알려주고 요거를 이제 사용 이렇게 하래요. 여기다가 A열에다가는 이거 넣고 B1 셀에다가는 이거 넣어가지고 하래요. 해봤더니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그냥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엑셀을 굉장히 잘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함수를 짜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얘는
몇 초도 안 돼서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엑셀 하다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엑셀 물어보면 됩니다. 얘한테 나 이거 이렇게 할 건데 엑셀 함수 좀 알려줘. 그러면은 진짜 잘 알려줘요. 잘 알려주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엑셀에는 이제 물어봤다가 또 대답했다, 물어봤다 대답했다, 뭐 약간 요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구글 시트는 바로 연동이 돼요. 확장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펑션들을 쓸 수 있는데, 챗GPT 펑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막 되게 데이터 클리닝이나 이런 것들 좀 지저분하게 해서 좀 귀찮았던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구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제가 블로그를 찾다 보니까 챗GPT랑 엑셀을 연동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 오빠도 엑셀이라고 하는 분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서, 혹시 나는 엑셀을 챗GPT에 바로 꽂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복잡하지만 요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연동을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곧 나오는 프로그램이 코파일럿이 올해 저는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좀 미뤄지는 것 같은데, 코파일럿이 나오면 이게 다 돼요. 예, 다 되고, 구글 시트하고 챗GPT 연동은 API를 활용해서 연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API 활용해서 요 확장 프로그램을 연동하면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링크를 보시면 대충 나오기 때문에 쓰실 수가 있으실 거고, 엑셀은 이제 아마 곧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를 할 거예요. 코파일럿이라고 발표를 하면 또 어마어마한 또 그런 지각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구글이 저렇게 구글 시트가 연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VBA라고 비주얼 베이직 뭔가? 그런 약간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이거를 한번 그렇게 배워보고 싶었는데, 매크로 이런 걸 배워보고 싶었는데 참 안 배워지더라고요. 이게 막 어려워가지고 안 배워져가지고 이걸 나도 언젠간 배워야지 말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따로 배울 필요 없이 챗GPT한테 이거 코드를 짜달라고 하면 돼요. 이거 제가 이제 코드를 짰던 내용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게 링크를 넣어놨는데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라는 주제로 파워포인트를 만들 건데 VBA 코드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나 VBA 코드 사용하는 방법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이렇게 그 예시 어떻게 해라. 근데 이거 했더니 너무 한 페이지만 만들어서 10페이지짜리로 좀 만들어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런 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VBA 코드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쭉 만들어줬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VBA 코드를 얘가 시키는 대로 거기다 복사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쫙 떠요. 그냥 PDF, 그 PPT에 쫙 뜨고, 디자인은 그 파워포인트에 파워포인트 디자이너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걔를 눌러가면서 자기가 필요한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굉장히 쉽게 PPT가 만들어져요. 그냥 엄청 이뻐 이렇진 않아요. 엄청나게 좋아 막 와 장난 아니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그럭저럭은 괜찮아요. 그럭저럭 급한 대로는 쓸 수 있겠다.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VBA 코드를 활용하면 파워포인트도 자동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사실은 코딩이에요. 저는 코딩을 진짜 일자무식인데, 제가 코드를 짜서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나는 강의를 볼 수 있는 LMS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그랬더니 이렇게 하래. 근데 도와줘. 그랬더니 도와준대.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주고요. 근데 이제 나는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일단 동영상을 만드는 페이지를 만들 건데 유튜브 동영상으로 일단 갖고 올 거야. 근데 저는 좀 제가 이제 홈페이지 만들면서 제일 고민이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맵으로 사이트를 구축을 했는데 이게 LMS 사이트가 아니다 보니까 동영상 강의가 너무 많은데 걔네들을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심플하면서도 사람들이 복잡하지 않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거의 한 2주 가까이 얘랑 붙어가지고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만들어 놓으면 작동을 안 하기도 하고 좀 디자인이 예쁘지 않기도 하고 해갖고 코딩을 하나도 모르니까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링크를 내가 여기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눌러가지고 위에 영상이 착착착착
바뀌는 그런 걸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2주 넘게 제가 이걸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고생 해갖고 했는데 마지막에 약간 그 디자인이 살짝 어긋나는 거예요. 기능은 동작을 잘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예전에 팀에서도 한번 그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었던 그 김개발님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드려서 제가 이거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디자인이 여기서 어긋난 게 조금 이상하게 수정이 안 됩니다. 얘가 이걸 문제를 못 잡아냅니다. 그랬더니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제가 만들었고 그분이 이제 전문 개발자분께서 오류를 잡아주신 거예요. 잡아주셨는데 잡아주셔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잘 돌아가. 이제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는데 그때부터 문제는 이제 또 디자인을 제가 막 색깔이랑 이런 걸 다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코딩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다시 그분한테 저 이거 색깔을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해주시기냐 하는데 오래 걸려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여기 삼각형 부분을 내가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다.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디 바꾸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을 전혀 모르는데 저는 코딩의 기본적인 틀을 제가 원하는 대로 했고 오류가 난 부분만 조금 수정을 받았고 또 받은 내용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코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다 직접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코딩을 하나도 몰라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그 프레이머라고 하는 툴에서 기본적인 폼 다 만들어주지 코딩에서 문제 있는 거 다 잡아주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그냥 하나의 개인이 개발자도 되고 디자이너도 되는 약간 그런 시대가 됐구나. 아무것도 몰라도 뭐가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앞으로 이게 나올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지금은 챗GPT한테 막 따로 주문해야 되는 것들이 그냥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와, 비싸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모든 그 마이크로소프트 내용에 아마 그 챗GPT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 있네요. 예, SNS 마케팅. 저도 이제 SNS를 주로 하는 사람이어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항상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지식 비즈니스 사업가들의 마케팅 자동화를 돕는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하고 싶어.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러셀 브런슨의 마케팅 설계자야. 근데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을 얘가 이미 알아요. 이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한국에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다룬다. 어떤 인스타 계정을 할지 아이디어를 줘라. 그러면은 얘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쭉 줘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괜찮아요. 실제로 그 러셀 브런슨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게 하고 있고 콘텐츠 주제를 줘라. 그러니까 뭐 괜찮게 이렇게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점점 쪼개서 내용을 더 여러 가지 해줘라. 그래서 뭐 그거 맞아,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면서 지식사업가를 위한 마케팅 자동화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랑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툴을 소개하는 거, 그리고 이메일 자동화, 뭐 소셜미디어 자동화, 콘텐츠 생성 자동화, 데이터 분석 자동화, 개인 마케팅 이거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괜찮네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각 세부 주제별로 뭐 10개씩 표로 해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아이디어를 맨날 쥐어짜거나 아니면 검색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쭉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꽤나 괜찮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캔바 아시죠? 캔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CSV 파일로 이제 그 엑셀 파일로 이렇게 받은 내용을 캔바에서 그냥 대량으로 복사하는 거가 돼요. 예, 복사하는 게 돼서 캔바 대량 시스템으로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 코파일럿이 삼성에 도입됐어요. 지금 테스트 기간이에요. 신기하겠네요. 그래서 저도 써보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캔바랑 이렇게 합치면 대량으로 SNS 콘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비디오.io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이 사이트를 평생 결제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약간 영상 편집계 캔바라고 불리는데 영상을 조금 그 영상을 약간 캔바 디자인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편리하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고 굳이 제가 이거를 연간 결제도 아니고 평생 결제를 비싼 돈 주고 한 이유는 그 얘네가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그 안에서 영상을 새롭게 생성하거나 목소리 같은 걸 생성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계속 넣고 있어서 저는 요 사이트가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조금 딴소리를 잠깐 하자면 여러분들이 요새 최근에 굉장히 많은 툴들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툴도 있고 저런 툴도 있고. 근데 저게 진짜 마음에 든다 생각하시면 평생 결제를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 개인이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가장 싼 시기입니다. 지금이 가장 싸요. 그래서 그게 뭐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평생 결제를 이제 얘네들이 하는 게 없어져요.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평생 결제를 내가 발견을 했으면 그냥 사놨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안 써도 남한테 팔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요새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뭐 그 마케팅 툴이나 요런 툴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 될 것 같고 얘네가 발전을 계속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평생 결제를 해놓고 남한테 나중에 팔 수도 있다. 왜냐면 나중에 그게 없어지거든요. 없어지거나 가격이 굉장히 오르거나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약간 그런 시점에서 최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챗GPT4는 유료로만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캡컷을 쓰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플러그인을 쓸 수 있고요. 요 파일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다가 무료로 이거 제가 해결해 놓을게요. 그래서 무료로 그 이제 나눔 같은 거였는데 이제 외국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해놓은 거였는데 여태까지 이제 발표된 플러그인들을 이렇게 쫙 정리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엑셀이 있어서 요건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신기하다 막 이랬었는데 사실 플러그인은 그닥 그렇게 신기하진 않고요.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캡컷을 연결해서 그냥 챗GPT랑 캡컷이 붙어 있는 느낌, 약간 요 정도 느낌, 그렇게 보시면 좋고. 비전이라고 GPT에서 이제 이미지를 읽을 수 있는 요 기능이 사실 굉장히 좋아요. 제가 릴스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진 딱 찍으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인식해서 그거를 분석해내는 건데 그냥 이미지도 되고 텍스트도 되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것도 내가 이렇게 보고 찍어가지고 얘한테 보여주면 눈이 있는 거예요. 챗GPT한테 이 사이트랑 비슷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코드를 또 짜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 텍스트를 입력해서 걔가 분석해서 요약하거나 이런 기능이었는데 요게 엑셀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폴더도 돼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같이 있는 거를 한꺼번에 입력하는 것도 돼서 뭐 PDF도 입력하고 뭐 엑셀도 입력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한꺼번에 입력해서 관련된 자료를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정말 놀랍게도 잘 분석을 해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길어가지고 제가 뺐고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고 이거는 뭐냐면은 나만의 챗GPT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만의 챗GPT 모델을 만드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고라고 하는 외국 크리에이터가 공유를 해준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너는 마케팅 어시스턴트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채팅을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를 그냥 아예 챗GPT 전체를 그냥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해가서 쭉 해서 이런 식의 내용으로 너는 마케팅 어시스턴트처럼 행동해를 그냥 채팅 하나에서 넣는 게 아니라 전체로 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주로 하는 일이나 내가 평소에 얻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한꺼번에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게 근데 정교하게 쓰면 쓸수록 훨씬 더 내가 하는 일을 나처럼 해요, 얘가. 그래서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사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요 기능들은 4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일단 했고요.
지금 이 코스는 한번 배워두시고 6개월 동안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 계속해서 제가 만든 코스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해서 실제로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부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부업은 조금 손을 좀 덜 타면 좋잖아요. 그래서 AI 알바를 하나 고용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챗GPT를 공부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영어도 못하고 코딩도 잘 못하는데 굉장히 외국어나 코딩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내가 누구의 손을 빌리거나 뭐 그러지 않고도 영어나 이런 거를 너무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번역기를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원어민이 얘기하듯이 그런 영상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새로운 기회가 많이 열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좀 여러 가지 파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 일은 이제 단순한 작업들은 AI한테 시키고 우리는 이렇게 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는 이미지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이게 AI가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뭐 진짜 이거를 당장 현실에서 쓸 수 있을 만큼 뭐 상세 페이지를 이걸로 다 자동화 시켜갖고 내가 떼돈을 벌어야지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아직까진 느낌이 아닌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건 맞아요. 제가 4월에 강의했던 내용이 아마 이메일로 갔을 텐데 그거랑 오늘의 강의를 비교해 보시면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이 이미지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이거 이 정도면 뭐 쓸 수 있잖아요. 대충 사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니까 지금 이걸 빨리 내가 배워놓고 하나하나 좀 익혀두면 이걸 배우지 않는 사람이랑 나랑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거고, 단언컨대 지금이 가장 인공지능이 싸요. 지금 한 달에 챗GPT가 $22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그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공지능 자체를 만드는 가격은 점점 낮아지지만 그걸 개개인한테 판매하는 비용은 훨씬 비싸질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좀 싸게 판매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시작을 안 해보면 이게 그냥 남의 일이지. 우리도 제가 예전에 기크에서 하는 일잘러 장PM님이 강의하셔가지고 일부러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오신 분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이런 말씀 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케이크 같은 거 만드시는 분인데,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명함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굽신굽신하면서 명함을 나눠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명함을 봤는데 명함에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있었대요. 예, 우아한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도대체 뭐야? 이런 느낌이었대요. 근데 그게 몇 년 전이라는 거예요. 바로 몇 년 전에 얘네들은 뭐야? 무슨 전단지 모으고 다니는 애들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로 눈앞에도 보고도 자기는 저게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거를 배우러 온 이유가 이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배우러 왔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90년대를 저도 살았고, 그때는 좀 어렸지만 2000년대를 살았지만 내가 코딩을 못하고 웹페이지를 잘 만들 줄 모르니까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서비스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1인 기업을 한다던가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고, 저는 막 글로벌 하던 시대에 살았지만 나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굉장히 눈물 납니다. 영어 잘 못하는 내가 글로벌 시대를 살면. 그래가지고 내 능력이 되게 막 후려쳐지는 거예요. 나는 영어 말고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되게 막 내가 후려쳐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시대를 살면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내가 의지만 있으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상황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인터넷, 2000년대 스마트폰 이런 시대에 살았지만 다 기회를 놓쳤어. 기회를 다 놓치고 그냥 되게 평범하게 살고 있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막 있는데 내가 그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런 흐름을 따라잡지 못했는데, 지금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이런 기술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들이 독점하던 기술이 생성 AI라는 이름으로 대중화된 게 2023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코딩 짠 건데 코딩 전혀 모르던 아줌마가 챗GPT로 코드를 짜고 홈페이지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빙 달리 소개의 그림인데 그냥 그림을 전혀 그릴지 몰라도 이런 이미지를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만들 수 있고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저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해외 유튜브 만들어 갖고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하려고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생성 AI 아나운서 붙이고 전 세계에서 그 막 뉴스를 스크롤 해가지고 막 대본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진행되는 방송국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나도 그냥 전 세계로 계속해서 뉴스를 송출하는 방송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그린 건데 이런 상황에 천재들이 지금 막 이런 천재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우리한테 막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쓸 수 있게 해줄까, 쉽게 쓸 수 있게 해줄까를 막 이 사람들이 고민해요. 막 천재들이 돈을 막 자기네들 엄청 써가면서 이 상황에 그냥 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얘네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고 일반인들이 배울 수 있게 굉장히 쉽게 어떻게든 쉽게 해서 많이 쓰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만 생각하면 되는 건 것 같고요. 이게 코스가 지금 11월 16일 목요일부터 6주에 걸쳐서 이제 그 순차적으로 제가 오픈을 할 예정인데 녹화본은 계속 제공이 되고 단톡방 있고 이게 오늘처럼 라이브로 진행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오늘 라이브에서 보신 것처럼 컴퓨터가 멈춰요. 라이브로 진행하면 컴퓨터가 멈춰서 녹화본을 해서 이렇게 라이브로 같이 보면서 질문은 계속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는 아니지만 라이브로,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먼저 공개를 하고 질문은 따로 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VOD랑 라이브가 섞인 그런 식으로 형태가 진행이 될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랑 이제 칼퇴를 돕는 인공지능 툴들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그게 사실 굉장히 좋아요. 그 구글 시트 활용하는 게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실 수 있게 그리고 홈페이지도 한번 같이 제작을 해볼 거고 이미지 영상 부업하는 거 요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에이전시 요거는 예전에 제가 다른 특강을 했을 때 한번 마케팅 관점에서 AI 활용하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사업계획서 어떻게 쓸지 시장조사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실습을 해볼 거고 이게 그냥 6주차 강의에서 끝나면은 조금 아쉽잖아요. 그리고 이쪽 분야가 계속 새로운 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업데이트 될 때마다 조금씩 강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요렇게 우리가 참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료 수강생이 지금 2,000명에서 오늘 수강생 신청하신 것까지 다 합치면 한 3,500분이 제 강의를 들으셨고, 지난 4월에 코스 수강생이 한 80분 정도 되시고, 후기가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을 거고, 이제 후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거 추천 대상을 조금 말씀드리면, 자기 개발에 좀 진심이신 분들, 그리고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에 좀 관심이 많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좀 적극적이신 분들, 생성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해서 나가고 싶으신 분들, 근데 비추천하고 하는 분들은 이미 이거 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 이거 저거 다 아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완전 어드밴스드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들어오시지 마시고 초보에서 중수 정도까지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AI는 남의 일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 이게 코스의 특성상 챗GPT4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0를 지출을 하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못 쓰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챗GPT4의 기능을 많이 이제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좀 궁금하실 만한 것들. 강의 자료가 제공될까요? 하면 이제 강의 자료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노션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링크로 제공이 될 예정이고 강의는 완전 실시간은 아니고 녹화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화랑 VOD가 이게 섞여서 약간 6주 동안 그런 식으로 보시는 방식으로 될 거고, 초보자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게 녹화본이랑 노션 페이지랑 이제 프롬프트를 다 복사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유료 챗GPT는 쓰셔야 됩니다. 근데 초반에는 안 쓰셔도 되고 5, 6주차 정도 내용에 4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쓰시는 게 좋아요. 생산성 과정이 이제 6주 과정인데 녹화본은 6개월 동안 되고요. 혹시 해외에 계셔서 페이팔 결제를 원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채널톡 링크가 있어요. 그때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제 받고 싶어 하실 게 아마 강의 노션 페이지일 거예요. 노션 페이지는 요거를 강의에 대한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카페에 작성하셔도 되고 개인 블로그에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후기 작성을 해주실 때 그 제목에다가 반부마마 그리고 챗GPT 단어를 꼭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더 소셜즈 카페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여기 후기에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슈퍼얼리버드죠. 이렇게 그 할인 쿠폰도 있고 구글머니 강의도 이제 무료로 드릴 수 있는 그 후기를 만약에 놓쳤다. 내가 지금 녹화본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11월 1일 자정이 지나서 나 결제를 못했다. 그래서 억울해 죽겠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개인 블로그에 1000자 이상의 후기를 남겨서 이제 나 슈퍼 얼리버드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채널톡으로 별도의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성 후기를 직접 확인하고 슈퍼 얼리버드와 동일한 혜택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신청 링크가 2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노션 페이지 받으실 분들은 노션 페이지, 그리고 녹화본 받으실 분들은 녹화본. 그러니까 녹화본은 조금 더 쉽게 받으실 수 있고 노션 페이지는 후기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기를 카페 또는 블로그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예, 코스를 벌써 등록하신 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60대를 눈앞에 둔 저로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커머스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그 온라인 커머스에 요새 저도 진짜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 쪽으로 커머스를 하려고, 왜냐면 저 영어 못했다가 지금 챗GPT 때 덕분에 영어를 잘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이제 나 잘하니까 해외 틱톡이랑 이런 걸로 판매를 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커머스 쪽도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유료 결제자는 녹화본과 노션 페이지 다 드립니다. 예. 유료 결제 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안 하셔도 그냥 다 드려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해드려야 되죠. 예. 그거는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신청이고 뭐고 귀찮아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결제하시면 다 알아서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 무료 특강을 혹시 궁금하신 분은 반부마마.liveclass.com이 있어요. 반부마마 라이브 클래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3월 29일, 5월 이렇게 진행했던 코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일 수강인데 이게 무료가 끝났다. 그러면 다시 수강 신청하시면 돼요. 예, 강의 수강하면 노션 페이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다 받으실 수 있고 업데이트가 훨씬 많이 될 거예요. 그 예전에 요게 이제 제가 보너스로 오늘 자정까지 보너스로 드리는 코스인데, 요게 이제 저는 그 유료 코스자 분들한테는 제가 리뷰를 잘 안 받아요. 왜냐면은 저는 돈을 받았으니까 리뷰를 굳이 안 받는데 리뷰를 작성을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해주셨는데 그 노션 페이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요때 당시에 진행했었을 때 지금 보여드리는 노션 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거잖아요. 근데 퀄리티를 보셨을 거고 퀄리티를 이미 보셨을 거고 그게 훨씬 더 자세하게 실습해 볼 수 있게 업데이트 되는 게 유료 코스에서 따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2시간 30분 동안 굉장히 열강을 들어주셨고, 예, 머리가 굉장히 좀 뜨끈뜨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관련된 링크를 조금 더 이메일로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